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전 8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는 인간 탐구의 영상을 자주 올리질 내가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요즘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어제 올렸던 길제에 관한 영상도 그것이 녹화는 일주일 전에 한 겁니다. 일주일 전에 녹화를 해놨다가 어제 비로소 일주일이 지난 후에 어제서야 인간 탐구에 내가 올린 겁니다. 굉장히 내가 바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방랑 인생에 한동안 내가 여름의 더위로 인해 가지고 방랑 인생을 촬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이제 방랑 인생에 올릴 그런 영상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방랑 인생을 촬영하느라고 또 바빴고, 또 어제는 내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갔다 왔어요. 그건 내가 벌써 내가 어르신 나이죠. 노인이라고 내가 내가 이 인간 탐구에서 아주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접종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 어르신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독감 예방 주사를 이제 맞고 왔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내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비밀이 없습니다. 다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독신으로 살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승열이 장가 가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나 봐요. 근데 내가 이 시간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내 팔자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분명히 단적으로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여러분,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리더래. 사람은 이 밥숟갈 들 힘만 있으면은 섹스를 한다, 누가 그리더래.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남성의 성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100세 노인도 밥숟갈을 들고 밥을 퍼먹거든요. 그러면 밥숟갈 들 힘만 있으면 섹스를 한다. 그럼 100세 노인도 섹스를 하겠네. 남자의 성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요, 이 발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비밀이 없다고 했잖아. 내가 페니스가 이 발기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발기가 안 되는 사람한테 늙어서 발기가 안 되는 사람 벌써 다 이렇게 결혼할 때가 지난 사람을 보고 장갈간이 많이 맨날 이렇게 쓸데없이 신경 써봐야 그게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승열이가 장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데만 맨날 골몰하지 말고, 아니, 이승열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이승열이가 어디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인가요? 사회적으로 국회의원 한 자리도 해먹고 이런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사회적으로도 출세를 하지 못했지, 돈도 없지. 아니, 그런 사람을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을 왜 그렇게 맨날 장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에 신경을 씁니까? 그거에 신경 딱 끄고 이런 길제 같은 이런 위대한 시인을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마다 그러죠. 신라는 잘 살았다 그래요. 신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경주잖아요. 그때 당시는 경주를 서라벌이라고 했는데, 신라 시대 서라벌이 굉장히 부유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상 신라 시대는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고 그랬었다. 근데 이후에 신라 이후에 고려, 조선 이런 데 딱 하나 냈죠. 그래서 이제
호는 야은이고 이름은 길재인데, 이 길재는 이제 고려 사람인데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이제 개국하고,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도 살다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얘기했던 그게 뭡니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거는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 연월이 꾸미련가 하노라.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길재는 태어났는데, 길재가 이제 커서 장성을 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고려가 멸망할 때입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새로운 조선이 개국하고, 그래서 이제 조선의 백성으로 또 이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해서 한참 시일이 흘렀을 때, 그때 이제 길재가 예전에 그 고려시대의 도읍지였던, 고려시대의 도읍지가 어디입니까? 개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성을, 옛 추억을 이제 더듬으면서 고려시대의 도읍지였던 개성을 이제 말을 타고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돌아보니까 옛 그 고려시대 왕궁터 이런 거를 말을 타고 돌아보니까 산천은 그대로인데 고려시대를 주름잡던 인물들은 간 곳 없구나. 그래서 야, 이게 어즈버 태평연울이 꾸미련가 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게 한탄조의 시인데, 그런 이제 길재에 관한 이제 블로그를 쓴 게 여기 나옵니다. 이게 어떤 다른 사람이 한 블로그인데, 여러분들 뭐 위키백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블로그도 뭐 상당히 그 좋은 정보가 올라와 있는 블로그는 소개를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 블로그를 보면 그 길재의 묘를 찾아서 이제 그 여행하는 그런 거를 그 올린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은 길재는 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구미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정작 그의 흔적을 찾기는 너무나 힘들다. 대표적인 게 야은 선생묘인데 네이버 지도로도 위치를 찾기가 힘들어 구미 성리학 역사관에 근무하는 학예사분의 도움을 받았다. 학예사분도 가는 길 설명하길 난감해하시며 시간만 있으면 내가 데려다 줄 텐데 하며 일단 지주 중류비에 간 다음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해서 지주 중류비를 목표로 달려갔다. 다행히 지주 중류비는 길 안내도 비교적 잘 되어 있고 네이버 지도에도 길 찾기가 되어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길재의 묘를 가는 중간 정도 지점에 지주 중류비라는 그 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주 중류비라는 곳까지는 그 뭐 네이버 지도에도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주 중류비로부터 길재 묘까지는 그게 좀 쉽지 않은 길이다 그죠. 길재 묘를 가는 그 길목의 마을입니다. 예. 길재 묘를 가려면은 이런 이제 마을을 이제 지나친다 이런 얘기죠. 지주 중류비가 있는 오태동 산 뒷길의 모습이다. 오태동은 구미시에서도 좀 외곽이라 시골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여기에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미시라고 합니다. 구미시지만은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시지만은 그런 어찌됐든 이렇게 시골이죠. 그 오태동이라는 그 산길이 있는데 오태동이라는 그 산 뒷길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잔디밭 뒤편에 지주 중류비를 모신 비각이 보인다. 이게 이제 그 여기는 잔디밭이 있고 이게 이제 지주 중류비를 모신 이제 누각이죠. 비각이죠. 누각이 아니라 비각인데 이게 이제 지주 중류비입니다. 이 비각 안에 이제 비석이 있는데 이게 지주 중류비라는 거죠.
길 옆에 있던 나무에 석류가 한가득 달려 있던데 이게 석류나무입니다. 이 길재 선생 묘를 길재 묘를 가다 보면은 이런 그 석류나무도 보인다고 합니다. 앞에서 바라본 지주 중류 비각이다. 전면은 산업도로인 왕산로에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뷰가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주 중류비네요. 경북 유용문화재 167호인 지주 중류비 전면과 후면이다. 아래는 지주 중류비 설명을 인용한 것이다. 이 비석은 이 지주 중류비의 그 비석의 내용입니다. 이 비석은 조선 선조 20년에 인동 현감 류운용이 야근 길지의 높은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비 앞면에는 중국 명필 양천천의 글씨인 지주중류란 네 글자가 음각되어 있고 뒤편에는 예조판서 유성룡이 지주중류의 뜻과 그것이 후학들에게 주는 교훈을 적은 야흔선생 지주비 음기가 음각되어 있다. 거듭말하는 거지만 야흔이라는 건 길재, 신길재호가 야흔이다 이겁니다. 지주중류라 하면 중국 황하, 중류의 석산이 마치 돌기둥처럼 생겨서 혼탁한 물 가운데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려 왕조의 절의를 지킨 길재를 은유한 것이다. 원래의 비석은 홍수로 매몰되고 지금의 비석은 정조 4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주중류라는 뜻은 뭐냐면은 중국 황하 중류의 석산이 마치 돌기둥처럼 생겨서 혼탁한 물이 그렇게 흐르는데도 그 황하의 혼탁한 물이 그렇게 흐르는데도 절대 그 혼탁한 물에 흔들리지 않고 아주 우뚝 서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그런 점이 바로 고려 왕조의 충신 역할을 했던 길재와 길재 모습과 일맥상통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주중류라는 그런 비석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재가 얼마나 굉장한 충신이었었냐면은 조선시대에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이 조선의 왕들이 길재한테 많이 포섭을 한 겁니다. 벼슬을 주겠다. 벼슬을 주겠으니까 벼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길재를 이렇게 꼬드기고 그랬는데 길재가 전부 그걸 거절한 거죠.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듯이 임금이 2명일 수가 없다. 나는 고려의 임금을 받들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얼마나 이 고려의 충신입니까? 그래서 조선 왕들이 길재한테 여러 번 벼슬을 주겠다고 회유했는데도 길재가 다 그걸 거절했다고 하죠. 그만큼 길재가 고려시대에 굉장한 충신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개를 지켰다 이런 얘기죠. 야흔 길재면은 더 찾기가 어려웠는데 기대와 달리 지주중류비에서는 아무런 안내가 없어서 다시 구미성리학 역사관의 학예사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그나마 좀 쉬운 방법은 지주중류비에서 대로변인 왕산로로 내려와 조금만 남쪽으로 달리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 위 사진에 보는 것 같은 안내판이 하나 있으니 이 길로 직진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길로 이렇게 쭉 직진하면 길재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방금 전에 지주중류비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주중류비에서 대로변인 왕산로로 조금만 내려오다 보면은 남쪽으로 달리면 삼거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가는 삼거리가 나타나는데 여기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은 안내판이 하나 있으니 이 길로 직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지주중류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멀리 산소가 하나 보인다.
위 사진에 보이는 민가 앞에 타고 온 자전거를 세워두고 올라간다. 그래서 지주 중력이를 따라 달리다 보면 멀리 그 산소 하나가, 묘가 하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면 그 민가 앞에다가 이제 자전거를 세워두고 걸어서 이제 도보로 걸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덤 앞에 표지판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이 부분은 학예사분께 건의를 했는데 구미시에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묘가 이제 길제 묘가 있는데 여기에 비석 하나 없더라. 그래서 이제 구미시에 학예사분께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유명한 시인인데 여기 묘 앞에다가 구미시에서 비석 하나는 세워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 건의가 받아들여졌을려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금 더 가깝게 이제 묘에 갔을 때 이게 바로 길제의 묘가 길제의 묘입니다. 이게 이제 구미시에 이제 이렇게 묘가 조성되어 있는 거죠.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가 구미입니다. 구미. 예. 야은 길제묘는 생각보다 아담한 편으로 얼핏 보면 지방에 흔히 보이는 일반적인 무덤 같은 느낌이다. 무덤 뒤편이 오태동산이다. 이 무덤 뒤편산이 오태동산이라는 거고, 그렇게 세상에 유명했던 시인묘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소박하더라, 이런 얘기죠. 흔히 민간들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앞에 세워진 문인석과 성물도 최근에 만들어진 느낌이 역력하다. 이런 무덤 앞에 성물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느낌이 이제 강하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 길제가 얼마나 대접을 받지 못했는가. 이것을 명성에 비해서는, 이름에 비해서는 너무나 푸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려 문화 주서 야은 길 선생 지묘 이렇게 됐네요. 무덤 앞에 거북기단 위에 비석이 세워져 있다. 비석에는 고려 문화 주서 야은 길 선생 지묘라고 선명하게 음각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비석의 뒷면글은 15대 후손인 길민창이 짓고 류운용이 썼다고 되어 있다. 단기 4015년에 세웠으니 1982년에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길제의 15대 후손, 길제의 15대 후손인 길민창 씨가 이제 이 글 내용을 짓고, 그 다음에 류운용이라는 사람이 이 비석에 새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석은 이제 단기, 1982년에도 이 단기를 별로 쓰질 않았는데, 단기를 썼네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때만 해도 이 서기보다는 단기를 썼습니다. 단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의 정부 서류 뭐 이런 걸 보면은 서기로 나와 있지 않고 단기로 나와 있어요. 단기를 표기했는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서기를 쓰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단기를 쓰지 않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박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때서부터 서기를 본격적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 때만 해도 서기를 쓰지 않고 단기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1982년이라면 박 대통령 이후의 시대인데,
그때도 이 단기를 썼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봉부는 다른 조선 조무동과 달리 상당히 아담한 편이다. 오태마을과 함께 구미 일공단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명당이라는 생각이다. 이 저 멀리 이 길제묘가 있는데 그 길제묘 저 멀리 이제 그 구미공단이 보인다 이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하는 그 사람이 이 길제묘를 이렇게 물어 찾아서 이렇게 가본 거,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 올린 겁니다. 하여튼 좋은 이렇게 정보를 블로그에 이렇게 올린 것만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대부분 내가 아껴둔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써요. 내가 또 한 번 되풀이됩니다만은, 이승열 이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은 봐라. 보고 싶은 사람은 구독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다. 그러나 내가 권유하지는 않겠다. 구독을 눌러주시오. 조회를 눌러주시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애원하지 않겠다는 거,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잖아요. 내가 뭡니까? 하찮은 사람이잖아요. 강원도 산골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학물이랍시고 대학물은 먹었어요. 졸업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강원도 산골, 그 가난한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면서 커가지고 체격은 왜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럴 거야. 자존감이 없다. 자존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젊은 나이에도 이 자살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 밑바닥 생활하면서도 여태까지 자살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이승열이를 맨날 신경을 씁니다. 이승열이가 장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 아니, 장가를 가본들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이 얘기 탁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승열이가 장가 본들 무슨 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가 가면 어디 맨날 아주 그냥 행복에 취해서 이렇게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장가 가서 좋은 거는 신혼생활 한 5, 6개월 그때만 좋은 거지, 그때 지나가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죠. 그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좋은 기간이 5, 6개월 그 정도다 이거요. 그 정도 지나가면은 맨날 마누라 벌어먹이느냐고 고생해. 태어나는 자식들 벌어먹이느냐고 고생해. 고생만이 훤한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결혼해봐야 무슨 낙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라도 있고, 재산이 있고, 이런 사람은, 먹고 살만한 재산이 있고, 이런 사람은, 장가 가는 게 좋죠. 장가 가서 행복하게 살면 좋죠. 그러나,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장가 가면 그게 좋은 일이 있겠어요. 고생문이 훤해지는 겁니다. 고생문. 여러분들 그렇게 결혼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결혼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돈은 없지만 고생 안 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게 뭐냐면 혼자 살기 때문이죠. 혼자 살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장가 가서 마누라 딸렸지, 애새끼 딸렸지 이랬으면은 주말에도 놀지 못하는 겁니다. 주말에도 또 다른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거 보십시오.
직장에서 출근하면 밤에는 또 대리운전으로 뛰잖아요. 투잡, 쓰리잡으로 뛰는 거야. 그래야 마누라 애 새끼를 벌어먹이는 겁니다. 마누라 애를 벌어먹이려면은 분골 쇄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갈아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희생을 안 하고 여태까지 정신적으로 이렇게 편안히 살아가는 게 뭡니까? 물론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땐 바쁘게 일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퇴근하면 맨날 이렇게 뭐 야은 길재가 어떻고 말이 이렇게 시나 읊어대고 이게 뭡니까? 혼자 살기 때문이죠.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정신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살기 때문에 내 한 입만 먹고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서 이런 뭐 시가 어떻고 이런 시만 읊어대고 클래식 음악만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눈에 얘기를 하지만 이승열이가 뭡니까? 강원도 깡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커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커서 비리비리하고 한마디로 이게 자존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손목이 가늘어. 내가 어제 내가 이제 길제 얘기를 하다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재미난 겁니다. 내가 어떤 병원에 갔냐면은 그 송도역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에 그 수인선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송도역이라고 나와요. 송도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탄 겁니다. 택시를 타니까 이제 그 택시를 타가지고 인천 백병원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 기사분이 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기사분도 이제 나이가 나보다 위인 사람인데 나이가 지긋한 양반인데 이제 나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긴 못 들어가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 인천 백병원에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손이 저려가지고. 그러면 수원에도 그 뭐 좋은 병원이 많은데 왜 하필 인천 백병원까지 또 가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그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인터넷 그 검색을 해보고 나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내가 가는 그런 버릇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고 들어오면 손이 저립니다. 아무 때고 손이 저린 게 아니고 이 저녁 때는 손이 저리질 않아요.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아침에 이렇게 손이 저립니다. 손이 저려서 이 손저림이 심해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기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인천 백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있는 수술을 받았거든요. 이게 뭐 어떤 증세냐면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낮에는 일을 하잖아요. 이 손을 가지고 많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때 퇴근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저녁 때 퇴근에 들어와 가지고 저녁을 먹고 이제 자잖아요. 자면은 낮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고 손을 많이 놀랬잖아요. 놀리니까 이 손에 그 인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인대가 이렇게 가로질러 지나가는데 인대가 낮에 너무 심히 일을 했으니까 인대도 필요한 겁니다. 인대가 필요해서 사람이 잠을 잘 때 그 인대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대도 피곤해 있기 때문에 밤에 쉴 때 인대가 약간이 붓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인대가 부풀어 오르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그 인대 밑으로 이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손을 주관하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대가 부풀어 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인대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이 부풀어 오른 인대가 이 인대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저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도 내가 이 손바닥에 약간 흉터가 있는데 이 수술한 이 자국이 있는데 이 수술이라는 게 뭐냐면 인대를 끊어 놓는 겁니다.
인대를 끊어 놓으면은 인대가 뭐 아무리 뭐 부풀어 오른다고 해도 누를 일이 없죠.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주로 여자들한테 많다. 근데 남자는 적은데, 여자보다 적은데, 남자도 이 손목이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관이, 뭐 수도관 같은 거 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관이 이 관이 이렇게 지름이 큰 관은 뭐 그 밑에 관 속으로 아무리 많이 전선줄 이런 게 지나가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 관 자체가 이렇게 좁고 작다 보면은 이 그 좁은 관으로 뭐 전선줄 지나가 뭐 지나가 하다 보면은 서로 이 전선줄끼리 이렇게 누르는 그게 생길 수가 있다고죠. 그래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이 주로 여자들한테 많은데 남자한테도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는 선천적으로 손목이 가는 사람, 손목이 가느다라는 사람한테 이게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선천적으로 손목이 가느다랐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손목이 굵은 사람이야. 생각해 보세요. 손목 자체가 굵은데 그 굵은 손목 안으로 뭐 신경줄, 힘줄 다 지나가도 넓으니까, 공간이 넓으니까 누르는 게 없다고죠. 근데 손목 자체가 선천적으로 가늘다 보니까 이 나가서 일을 하면은 이 인대가 밤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 인대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른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손목도 가는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내가 그 영양실조로 인해 가지고 나는 제대로 내가 그러질 못했어요. 식생활이 그렇게 안 좋았다고 하죠. 그렇게 엄청난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도시에 나와가지고 사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대학물은 먹었습니다. 대학물은 먹다가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뭐 이 사회에서 내가 뭐 남들한테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학문을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국가 재벌이 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출세를 해서 뭐 국회의원 한 자리나 장관 한 자리 해먹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이승열이를 왜 그렇게 온갖 관심을 갖고 장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 맨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맨날 그렇게 이승열이가 장가가 나고 관심을 가져봐야 쓸데없는 짓입니다. 내가 벌써 이 발기가 안 되는 노인이에요. 발기가 안 돼요, 내가. 근데 뭘?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눈을 얘기하는 게 겁니다. 이승열이한테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라. 그렇다 해서 내가 하는 유튜브를 보지 말란 얘기 아니라, 내가 하는 유튜브는 열심히 봐주십시오. 그러나 이승열이에게는 관심 갖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는 유튜브가 뭡니까? 내가 하는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는 이승열이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길재, 오세창, 서재필, 내가 이런 사람들 했잖아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다 다뤘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기 위해서 내 유튜브를 봐라, 이런 얘기죠. 아니, 이승열이한테 관심을 가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승열이한테 관심을 가져라고 내 유튜브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유튜브가 이승열이 얘기하는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길재, 시인 길재, 그 다음에 서재필,
오세창, 뭐 외국계 맹자, 공자, 사르트르, 비운의 왕비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길재의 묘가 이제 경상북도 구미에 길재묘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이 유임호라는 사람이 이제 하는 블로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길재묘를 찾아간 겁니다. 이 사람도 참, 내가 볼 때 이 사람도 존경해 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재묘를 잘 알지도 못하는 길재묘를 그렇게 물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정성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내가 아껴둔 내가 얘기했지만 쓸데없이 이순절이가 창갈간이 많이 쓸데없는 일에만 골몰하지. 근데 이 유임호라는 사람은 그런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재묘를 찾아서 이렇게 했던 그런 거를 블로그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임호라는 사람도 존경해 줄 만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존경해 줄 만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진짜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쓸데없는 일에 자꾸 골몰하고 관심 갖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임호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임호라는 사람이 이제 블로그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길재묘를 찾아서 구미를 갖고 했던 여행길에 관한 얘기를 블로그에 올린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이 글이 언제 네이버에 올라왔냐면은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6월 22일에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해 여름에 올린 글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구미에 있는 시인 길재묘를 찾아서 여행을 했던 그런 블로그의 글을 소개했습니다.